안녕하세요. 신나는 오조봇 융합 코딩 15차 시 영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차 시 수업은 마지막 수업인데요.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오조봇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제가 총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다 알고 있는 것도 있고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 총 정리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깊이 간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딩을 배우면 좋은 점, 두 번째 오조봇 구조와 작동법에 대해서, 세 번째 오조 코드에 대해서, 네 번째 오조 브레인 퍼즐에 대해서, 다섯 번째 오조 브로콜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의 기억을 살려주는 그런 수업 시간으로 편성했습니다.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코딩을 배우면 좋은 점, 크게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가 창의력입니다. 있던 기존의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그런 힘이겠죠. 창의력 발전에 굉장히 코딩을 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어떤 미션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다른 사람의 타인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고민하고 창의적 생각과 해결 방안을 부단히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스스로의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이 코딩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단념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 코딩을 통해서 굉장히 향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논리적 사고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주먹구구식으로 풀 수가 없겠죠. 하나하나 단계와 절차를 거쳐서 창의적이고 정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코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하나하나의 단계를 생각하고 그 단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짜릿함을 코딩을 배우면 경험할 수가 있고, 그래서 논리적 사고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하나의 미션을 해결할 때 순간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 깊이 고민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심에 엄청난 폭발적 향상이 있다. 그래서 코딩을 배우면 이 네 가지 능력들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코딩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능력들을 우리에게 준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조봇 구조와 작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조봇은 먼저 약 지름 3cm, 높이 3cm의 작은 스마트 로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오조봇의 바닥 부분에는 5개의 센서가 있어서 빛을 감지하고 색깔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2개의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로 말미암아 전후 좌우 회전의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오조봇은 스마트폰 B타입의 충전 포트로 꽂으면 충전이 되는데 보통 한 번 충전에 약 60분 정도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조봇의 온, 오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온, 오프는 충전 포트가 있는 그쪽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그 뒷부분이죠. 반대편의 앞부분인데 우리가 충전 포트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왼쪽에 작은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눌러주면 ON이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 OFF가 돼서 작동을 멈추게 되죠. ON, OFF 기능, 여러분 지난번 수업을 통해서 이미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0점 조절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스케치북에다 약 지름 4cm 정도의 원을 동그랗게 전체를 채운 검정 원으로 그려주고 그 위에 오조봇의
온 스위치를 3초 정도 눌러주게 되면은 흰 불빛이 깜빡깜빡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그렸던 그 검정색 원 위에 오조봇을 놓아주면은 오조봇이 파란 불빛을 내면서 전진하다가 멈추고 초록 불빛을 몇 번 깜빡일 겁니다. 이것이 0점 조절에 성공한 것이고, 만약 붉은 빛이 들어오면 실패한 거죠. 다시 실행을 해서 초록 불빛이 들어올 때까지 하면은 0점 조절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오조 브로콜리를 가지고 0점 조절할 때 그 부분에 0점 조절하는 동그란 원이 하얗게 나타납니다. 그 위에 0점 조절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 오조봇을 켜주고 0점 조절하는 식으로 똑같이 해주면은 그때는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들고 잡고 이렇게 0점 조절 과정을 똑같이 밟아주면은 0점 조절이 됩니다. 0점 조절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조 코드 방향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조 코드 방향 코드는 교차로 약 3cm 전쯤에 스티커를 붙여주는 건데, 크게 우회전, 그 다음에 직진, 좌회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잘 해봤죠? 우회전 코드를 붙이면 오조봇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직진 코드는 똑바로, 좌회전 코드는 좌회전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 직접 한번 해봤을 겁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좌회전, 직진, 우회전을 하는데 선을 무시하고 라는 타이틀이 붙게 됩니다. 선을 무시하고 좌회전, 직진, 우회전은 그 코드를 붙여놓을 때 그 코드를 붙이게 되면 선 중앙에 선을 무시하고 좌회전 코드를 붙이게 되면은 코드를 읽는 그 순간에 선이 없지만 좌회전 방향으로 계속 직진해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이 끝나는 부분에 선을 무시하고 직진 코드를 붙이면 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다는 거, 우회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조봇은 라인을 따라가는 로봇이고, 그래서 라인 트레이서라는 이렇게 명칭을 주는데, 이 코드를 붙이게 되면은 예외적으로 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턴과 선 끝에서 뉴턴. 자, 뉴턴이라는 것은 어떤 라인에 어느 원하는 방향의 그 뉴턴 코드를 붙이면 가던 방향과 정반대로 뒤돌아서서 다시 백하는 것을 우리는 뉴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 끝에서 뉴턴은 선 끝 부분에 이 선 끝에 뉴턴 코드를 붙이게 되면 선 끝 부분에서 뉴턴을 하게 되는 거죠. 뉴턴 코드를 붙이면 원하는 방향에서 어느 때든지 어느 시든지 그 코드를 읽는 그 순간에 이 오조봇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조 코드 방향에 대해서 우리 잠시 알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계속해서 오조 코드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속도는요, 이 달팽이 코드 천천히, 정상 속도, 빨리, 터보 이렇게 약 5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달팽이라는 것은 코드명 그대로 굉장히 느리죠. 천천히는 달팽이보다 조금 빠르지만 굉장히 느린 속도입니다. 이 정상 속도라는 것은 보통 오조봇이 미디엄, 보통 속도로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속도를 설정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충분히 여러분께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것은 우리가 패드나 또한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속도 자체를 보통 오조봇을 키면은 보통의 정상 속도가 아니라 굉장히 빨리 또는 터보 정도의 속도로 설정을 해놓으면 키면 항상 이 오조봇은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미디엄, 보통의 속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빨리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빨리는 정상 속도보다 조금 약 1.5배 빨리 진행되는 코드입니다. 터보는 속도 코드 중에서 제일 빠르죠. 그래서 터보를 키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상 속도 약 2배 속도로 가는 것을 여러분 지난 우리 수업 시간에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오조 브레인 퍼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이걸 준비해 가서 보통 3개 정도를 준비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해보려고 했는데 진행해야 될 여러 많은 것들 때문에 이것은 수업 시간에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조 브레인 퍼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조 브레인 퍼즐이라는 것은 주어진 코드만을 가지고 출발해서 도착까지 오조봇이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라인을 구성하는 것을 오조 브레인 퍼즐이라고 합니다. 보통 오늘 지금 여기에 보면은 총 흰 바탕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이 있죠. 이 부분 이렇게 표시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총 이 오조 브레인 퍼즐에서는 5군데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주어진 오조 코드는 총 3장이죠. 그러면은 3장의 오조 코드를 이 5곳의 장소 중에서 선택해서 붙여서 이 오조봇이 몇 번의 출발을 시키든 반드시 피니시 부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즉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우리는 오조 브레인 퍼즐이다. 이렇게 오조 브레인 퍼즐을 하게 되면 창의력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인내심이 굉장히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뇌 자체의 생각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그러면은 총 3개의 코드를 붙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오조봇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라인이 끊겨지면 갈 수 없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의 장소에는 여러분들이 검정색으로 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함께 이 오조 브레인 퍼즐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우회전 코드 한 장, 좌회전 코드 한 장, 유턴 코드 한 장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을 가지고 오조봇이 이 출발해서 도착까지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데 제가 이미 답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오조봇이 여기에는 스티커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이렇게 오조 마카를 통해서 칠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여기 이쪽도 검정색으로 칠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붙일 스티커는 3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자, 요 부분, 요 선끝 부분에다가 유턴 코드를 붙여줍니다. 자, 유턴 코드. 자, 그러면은 이 출발선상에서 오조봇이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만약에 오조봇이 진행하는데 이렇게 진행하고 또는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조봇은 랜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쪽으로 진행하고 또는 이쪽으로 진행하는데 이쪽으로 만약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이 오조봇이 여기에다가 어떤 코드를 붙여줘야 될까요? 오조봇이 가는 방향에서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회전 코드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한 장을 썼죠. 우회전 코드 한 장. 그럼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간다면은 이 오조봇이 쭉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유턴 코드를 받아서 다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떤 코드를 붙여주면 좋을까요? 자, 여기에다가 좌회전 코드를 붙여주면 될 겁니다. 좌회전 코드. 그러면은 좌회전 코드를 어떤 방향으로 붙여주냐. 코드에는 방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쪽이 붙여주는 곳이 아니라 이쪽으로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조봇이 좌회전 코드를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읽게 되면은 이 오조봇은 인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좌회전 코드를 이쪽 방향에서 오조봇이 오면서 인식해줘야지 좌회전 코드로 인식하는 거고, 거꾸로 된 방향에서는 그냥 색깔의 변화만 살짝 나타내는 것 뿐이지
이 코드 자체를 인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조봇이 만약 이쪽으로 처음에 스타트를 시켰을 때 가면은 여기에서 코드를 읽고 우회전으로 들어가서 이 브레인 퍼즐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고, 랜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오조봇이 만약 이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쭉 진행해서 좌회전 코드는 읽지 못합니다. 그냥 색깔의 변화로만 잠깐 인식하고 지나가겠죠. 여기서 유턴 코드, 유턴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백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쭉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좌회전 코드를 읽고 오조봇이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 다시 여기에 있는 우회전 코드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해서 결국 오조봇은 스타트에서 이쪽으로 가든 100% 피니시 부분에 도착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조 브레인 퍼즐을 성공했고 완성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로직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인내심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논리적으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창의적 역량과 그 다음에 인내심,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 능력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여기 난이도가 중급인데요. 중급 다음에 상급이 있고 그 다음에 최상급이 있는데, 이 최상급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어떤 경우는 정말 어려운 것은 하루 이틀 고민해서 푼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인터넷상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을 해서 이런 오조 브레인 퍼즐을 많이 찾아서 검색해서 풀어준다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생각 능력이 굉장히 크게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오조 브로클리입니다. 자, 오조 브로클리는 구글에서 만든 블록 코딩 사이트입니다. 제가 오조 브로클리 밑에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 주소를 입력시켜서 들어가면은 지금 보이는 이 바탕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조 브로클리를 가게 되면은 직접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게임을 들어가게 되면은 총 3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게임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는데, 지난 수업 때 친구들 중에 모양 추적자라는 그 게임을 1, 2가 있는데 이걸 다 한 친구들 굉장히 몇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코딩을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코딩 전문가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오늘로써 총 15차지 수업을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과 직접 대면 수업을 통해서 더 다양한 것들을 많이 알아볼 수 있고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부분이 조금 우리가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제가 모든 최대한의 시간을 다 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길 원했지만 사정상 허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추후로 이 코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일정 공부 시간 외에 어느 정도 시간 편성해서 알아간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4차 혁명 시대에 굉장히 뛰어난 인재로서 여러분들 많은 인정받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코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배워가는 시간이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저희 수업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